초당 선생은 1914년생이신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어떠한 한계나 제약도 없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신 신여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당 선생의 삶이 후천개벽 시대에 바람직한 하나의 여성상,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초당 선생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초당 선생이 갑자기 관흥 스님께 1시간 안에 유식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서 강의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초당이라는 신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아마도 무비 스님이 실제로 쓰신 표현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화에 대한 이 책에 나온 무비 스님의 말씀은 뉘앙스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관흥 스님은 운허, 탄허 스님과 함께 당대 불교계에서 3대 강백 중 한 분으로 평가받는 큰 스님이신데, 일개 평신도가 갑자기 사전에 약속되지도 않은 강의를, 그것도 1시간 안에 요약해서 핵심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무리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당 선생이시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당 선생은 본인이 여성이라서 또는 출가자가 아니라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하더라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원하는 것은 다 얻어내는 분이셨고, 그럴 만한 급, 레벨에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있었던 초당 선생과 타너 스님이 함께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 병풍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병풍들은 타너 스님이 초당 선생을 위해서 쓰신 글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주역과 뇌과학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극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도계라는 타너 스님의 붓글씨 작품에도 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천만인 중 초당 선생 한 사람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타너 스님은 초당설이라는 제목으로 초당 선생에 대한 찬사까지 따로 남기셨습니다. 이 내용 역시 주역과 뇌과학 책에 실려 있습니다. 도대체 타너 스님께서 왜 그렇게 초당 선생을 칭찬하셨는지 이미 돌아가셨으니 여쭤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저의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대에도 도를 깨달으신 분들은 많았겠지만 후천개벽에 대해서 타너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초당 선생이 유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당 선생은 후천개벽에 대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명화 천기자동 무연곡과 초당본 신구도였던 것입니다. 초당 선생이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건 내보이셨을 때 타너 스님은 그것이 뻥카가 아니라 진카라는 것을 알아보신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 묘비와 묘표는 타너 스님이 초당 선생의 부탁으로 쓰신 것으로, 이분들은 초당 선생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분들의 친손녀인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박학년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부고를 미리 써서 가까운 이들에게 보낸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건 도가 웬만큼 깊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정복남 여사는 혼례나 제례 같은 때 가끔씩 쓰이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면 무료로 빌려주셨는데,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답례로 잔치 음식 같은 걸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자녀분들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울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그때부터 활용할 줄 아셨던 선각자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은 자신들의 딸인 초당 선생이 후천개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셔서, 초당 선생이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해서 혼날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께서 혼을 내려 하면 아버지께서 부인, 얘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지 않소. 후천개벽의 씨앗 역할을 할 아이이니 얘는 그냥 둡시다
라는 식으로 어머니를 달래셔서 혼나지 않고 넘어간 일이 많았다고 초당 선생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개벽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천개벽이 반드시 이 집안의 경로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고 수많은 가문에서 수많은 경로로 어떤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져 왔을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후천개벽 시대의 여성상, 롤 모델의 한 가지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복남 여사는 남편분을 내조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잘 키워낸 현모 양처 스타일이셨고 이것이 선천의 바람직한 여성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자에게 최고의 덕목인 순덕을 이름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드문 이름이죠. 하지만 초당 선생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셨고 이건 초당 선생의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후천의 여성성이라는 맥락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한 가지가 초당 선생은 젊었을 때 어떤 남자분과 도망을 쳐서 부모님을 매우 힘들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탄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딸의 미래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난군을 짝지어 주어서 훌륭한 자식들을 낳고 키워서 후천개벽 시대의 이상적 여성상이 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계셨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동네가 다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어디다가 시집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초당 선생은 결국 돌아오셨고 그 후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학문에 힘쓰셨습니다. 단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도 성공하셔서 자손이 없었다는 것 빼고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 개벽을 위한 핵심 시나리오, 청사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후대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그것들이 바야흐로 실현되기 위한 과도기, 성장통의 시기인 것 같고 아마도 다음 세대에는 그것들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은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초당 선생의 삶이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의 바람직한 여성상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 이래선 안 된다 등의 이제까지의 모든 편견의 굴레를 깨는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것일 것으로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인식과의 편차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초당 선생의 예처럼 실력으로 잠재우고 인정받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선천에서 바람직했던 여성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후천은 신무극의 다양성이 모두 다 인정받는 세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